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옥스퍼드 대학교 주도로 개발이 됐습니다. 협력할 제약사로 아스트라제네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백신이 AZD1222입니다. 옥스퍼드는 이윤보다는 인류 건강을 위해 가격을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가격이 $20에서 $40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가격이 $2에서 $3로 저렴합니다. 가격이 싸서 싸구려가 아니라 이윤을 포기하고 인류를 위해 가격을 낮게 보급한 겁니다. 우리나라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도입하는지 의문을 많이 가질 겁니다. 제약사 간 계약이든 코백스 퍼실리티 SPF를 통한 공동구매든 AMC를 통한 기부 백신이든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백신 도입 계약을 했고 접종 중이거나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도입하는 백신이기도 합니다. 임상을 영국,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진행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위험할까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 과정 중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반대로 화이자는 임상 과정에서 사망자가 백신군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접종 중이지만 사망자에 대한 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화이자는 노르웨이에서 고령자 집단에서 23명 사망 등 사망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난하는 이유 중 하나가 횡단 척수염입니다. 사실은 백신군이 아닌 위약군 즉 가짜약 그룹에서 한 명이 나왔고 백신군에서는 투여 전부터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었던 사람에게서 발생했습니다. 즉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단점으로 말할 수 있는 점은 55세 이상 임상 실험자가 너무 적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포함 몇 국가에서는 65세 이상 접종에 대해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작용이나 효과 때문이 아니라 임상 실험군 자체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임상자가 없으니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영국 정부에서는 투약 결과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대로 화이자 백신은 55세 이상 임상 실험군이 40%나 될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아직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큰 위험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백신의 효과는 어떨까요? 코로나 백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 다음으로 효능입니다. 효과가 없는 백신을 부디 접종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발표 논문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회차 접종하면 3달까지 76%의 예방 효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접종 간격을 3달로 하면 82.4%의 예방률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간격을 6주 미만 54.9%, 4주 시 62%의 효능이 나옵니다. 백신 접종 간격에 따라 왜 달라질까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사실 많은 백신들이 간격을 두고 접종 중입니다. 예를 들면 B형 간염, 자궁경부암 백신 등이 있습니다. 예방률이 82.4%라면 모더나와 화이자의 예방률과 견줄 수준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3단계 임상시험의 1차 분석에서 중증 질병, 입원 및 사망에 대한 100% 보호를 보여준 것도 큰 장점입니다. 모든 백신이 100% 전염을 막지 못하지만 사망이나 중증으로 가는 상황을 막아주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최근 BBC와 가디언 외신에서 지난해 12월 8일부터 2월 15일 사이 스코틀랜드에서 백신을 맞은 114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회 접종하고 4주 후 병원 입원율을 백신 미접종 집단과 비교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회 접종만으로 미국 화이자 백신은 접종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해 85%,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94%로 병원 입원 위험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가 화이자 백신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장점은 무엇일까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장점이 있는데 무증상자까지 조사했다는 겁니다. 1차 접종만으로 무증상 감염에 대한 예방 효과도 67%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다른 백신의 무증상 감염 데이터가 궁금하실 겁니다. 다른 제조사 백신은 무증상 관련 임상 데이터가 없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무서움은 무증상 감염인데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의아해하실 텐데요. 미국, 영국도 무증상자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아스트라제네카는 무증상 감염에 대한 임상실험도 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무증상 감염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65세 이상 데이터가 없다고 아스트라제네카는 나쁜 백신이다 비난을 받았는데요. 화이자 백신은 무증상 감염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데 국제적으로 비난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이자가 무증상 감염에 효과가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65세 이상 사용 데이터가 없듯이 화이자도 무증상 환자 데이터가 없다는 점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출시된 모든 백신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겁니다. 어느 게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장점 중에 또 하나는 논문이 있다는 겁니다. 화이자는 논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논문을 발표하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데이터만 홍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스트라제네카는 논문을 발표했죠. 그래서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판 기사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장점은 우리나라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나라 물량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물량을 인도와 더불어 대한민국 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이 우리나라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백신에 대한 불신 없이 빨리 일상의 정상화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다른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